안녕하세요. 어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0년형에서 달라진 점, 그리고 이 차의 내외관 특성, 편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몇 안되는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입니다.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가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공간 활용이에요.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엔 외관, 내부 편의사항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했는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인데요. 볼트 EV는 기존의 최대 380km대에서 2020년형으로 바뀌면서 414km로 주행거리가 확장됐습니다. 이를 위해 차체 하부에 깔려있는 배터리 용량을 기존 60kWh에서 6kWh가 늘어난 66kWh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플랫폼의 장점이 드러났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지만 차량의 크기를 늘릴 필요도 없었고 실내 공간이 좁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기존 전동 자동차 완구에 배터리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기존 모양 그대로, 구조 그대로 유지한 셈이에요. 이게 바로 전기차 플랫폼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늘어나고 주행거리가 연장됨에 따라 현재 볼트 EV는 국내에서 가장 멀리 달리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행거리는 늘었지만 충전 속도는 기존하고 동일해요. 따라서 80kWh급의 환경부 급속 충전기에서 80% 충전을 할 경우에 여전히 1시간을 넘깁니다.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아우디 이트론이 150kW급 퀵차저를 지원하잖아요. 만약에 이 차량도 그 퀵차저를 지원했다면 충전 시간이 30에서 35분 사이로 확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고요. 볼트 EV의 차량 크기는 전장 4165mm, 전폭 1765mm, 전고 1610mm이고 휠베이스는 2600mm입니다. 아울러 공차 중량은 1620km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볼트 EV는 전장이 짧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급의 경쟁차 코나 EV보다 15mm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은 코나 EV보다 더 넓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 차의 디자인 때문입니다. 쉐보레 볼트 EV의 전면부에서 B필러까지의 모양을 보면 보닛이 극단적으로 짧고 전면 팬더 역시 넓지 않은 형태입니다. 대신 전면 창은 굉장히 커요. 최근 거의 모든 자동차가 롱휠 베이스 디자인으로 가면서 엔진룸 부분을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볼트 EV는 반대로 예전에 유행하던 슬랜트 노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랜트 노즈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전방창을 엔진룸 위쪽까지 확장을 하고 전고를 높여서 앞쪽을 짧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짧은 휠베이스의 차량이라도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차량은 전기차잖아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차량의 전륜축과 후륜축 사이 전반에 걸쳐 배터리를 얇게 깔 수 있게 됐어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은 꼴이죠. 대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조금 뭉툭해 보여요. 하지만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 볼트 EV의 디자인은 더욱 미래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볼트 EV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전동 옵션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 모든 좌석을 수동으로 조정하셔야 해요. 볼트 EV의 적재함 공간은 넓은 편은 아니에요. 입구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이 선반을 양쪽에 고정 호매에 꽂으면 이렇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더 안쪽에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아래쪽에 이 커버를 들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요. 견인고리와 공구, 그리고 안전삼각대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의 트레이들이 있어서 소품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 전체 크기는 베뉴와 비슷하고요.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보다 약 10리터가량 더 넓습니다.
보통 요즘은 적재함 가림막을 선반 겸용으로 쓰는데 볼트 EV는 선반으로는 못 쓰겠네요. 굵은 철사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를 망사 재질로 덮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요, 잡아당겨서 걸면 됩니다. 이렇게 가벼운 적재함 가림막 이외에도 메인 대시의 아래쪽 마감 재질을 보시면 재생 플라스틱이에요. 이건 이 차가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분해되고 재활용이 쉬운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차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셈이죠. 이 끈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적재함 가림 선반에 사용하는 끈보다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2020년형 볼트 EV의 2열은 60대 40으로 접힙니다. 양쪽 좌석 바깥쪽 어깨 쪽에 레버를 당기고 앞으로 눕히면 됩니다. 아까 보신 적재함 트레이까지 포함하면 평평한 편이고요. 다만 이쪽이 조금 높습니다. 좌석을 원상복귀 시켜 놓겠습니다. 좌석은 리클라인 옵션이 없어요.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의 외관의 변화라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신규 컬러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미드나잇 블루, 전기차의 완전 검은색,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에 사용돼 눈길을 끌었던 이비자 블루, 두 가지 신규 컬러가 추가됐고요. 타이어 쪽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미쉐린의 셀프 실링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이어에 손상이 가면 내부에 충진재가 흘러나와서 파손된 부분을 막아줍니다. 물론 심하게 파스가 났거나 타이어가 완전 터진 경우에는 대책이 없고요. 뾰족한 거에 찔려서 구멍이 났을 때, 소위 말하는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응급조치로 지렁이라는 걸 넣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그 정도의 손상은 타이어 내부에서 충진재가 나와서 자동으로 메꾸어 줍니다. 이건 쉐보레 볼트 EV 전용으로 만들어진 타이어입니다. 2020년형 볼트 EV의 실내를 살펴보면 실내의 편의사항이나 디자인의 변경은 전혀 없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센터 페시아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볼트 EV의 전장은 LG전자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알고리즘이 추가됐고요. 또한 홈 화면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화면이 추가됐습니다. 별거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데다가 USB에 사진을 담아서 2차 연결하면 이런 부분에 사진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테마는 아예 4개의 화면 구성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2차의 전장에 추가됐습니다. 앞서 2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LG화학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66kWh 급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배터리 셀이 총 288개로 늘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전체의 구조 변경 없이 셀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방 감시 카메라가 달라졌어요. 볼트 EV는 서라운드 카메라를 지원을 해왔는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였는데요. 2020년형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앞으로 화질이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볼트 EV의 센터 콘솔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브릿지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브릿지를 설치하지 않고 이쪽을 그대로 터놔서 최대한 짐을 많이 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DC 12V 시거잭이고요. 여기에 카드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밑에 널찍한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적재 공간은 보이는 부분 말고도 이 컵홀더 위쪽 부분까지 꽤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컵홀더 밑에까지 적재 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위한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지원됩니다. USB는 2개 지원되고요. 가운데에 3.5파이짜리 억스 플러그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요, 핸드폰 충전 거치대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쉐보레의 충전 거치대는 핸드폰 케이스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 동작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트 EV의 모든 좌석은 수동식입니다. 앞뒤 조절도 보이는 레바를 당겨서 발에 힘을 줘서 조절하는 거고요. 평범한 가죽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지만 냉풍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열선도 1열 좌석에만 3단계 지원됩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 수준에 비해서 이 갈색 스티치가 눈에 띄네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쉐보레의 일반적인 에이다스가 들어가 있어요. 차선 유지 보조 들어있지 않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지원하지 않고 크루즈 컨트롤만 지원합니다. 이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앞차와의 거리 조정하는 버튼이 아니고요. 이 차에 탑재된 전방 추돌 경고용입니다. 전방 추돌 경고는 이 차량이 주행 중에 속도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추돌 위험이 감지되면 이 앞에 보이는 구멍에서 붉은색 LED가 전멸을 하면서 전방 유리창에 비칩니다. 그것과 경고음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추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2열에 앉았는데요. 무릎 공간은 이 정도 충분하죠? 물론 제가 운전석을 앞으로 많이 당겨 앉는 스타일입니다. 키가 178cm인 남성이 조금 편하게 앉는다고 가정을 하면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2열 공간이 꽤 넓은 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열에는 열선 한 단계만 지원이 됩니다. 센터 터널 끝단에 충전용 USB 2개가 지원되고요. 2열용 팔걸이는 가운데 좌석에 꽉 껴 있어서 뺄 때 조금 힘듭니다. 2열용 컵홀더인데요. 1열과 다르게 이렇게 고무 쿠션이 있어서 차량이 흔들리거나 튈 때도 컵이 이탈되지 않도록 배려가 되었습니다. 1열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았을 텐데 1열은 그냥 밋밋해요. 2열 승객을 위한 실내등이고요. 이외에 다른 편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공감되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